장내일장 1부에 이어서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수급적인 면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쪽으로 흐르는 것 같고요. 시장의 흐름 또한 양상이 모두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코스피 쪽의 조정폭이 상당히 깊었는데요.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오늘 장의 흐름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목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사이 미 연준 FOMC에서 양적 완화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역시 전거래일보다 8.62포인트 하락한 2050.96포인트로 개장한 뒤 하루 종일 약세를 보였습니다. 운송장비 업종의 매물이 대량으로 출회되면서 결국 2050선이 무너지면서 2030선까지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먼저 우리 코스피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7.29포인트 하락한 2032.2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45거래일 만에 팔자세로 돌아섰고 기관도 매도세에 힘을 더해서 쌍끌이 매도로 우리 지수에 부담을 준 하루였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1,000억 원을 넘어섰고요. 네, 다행히 개인은 2,700억 원가량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약보합으로 출발해 하루 종일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시총 1위인 셀트리온이 1%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포스코 ICT가 유상증자 소식에 큰 폭의 하락을 보인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떻게 마감되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우리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4.49포인트 하락한 533.1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만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과 개인은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은 302억 원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은 58억 원 매수했고요. 개인은 229억 원 매수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종가보다 70전 상승한 1,060원 90전에 개장했으나 수출업체 달러 매도 물량이 몰리면서 1,060원 선이 붕괴됐었는데요. 하루 종일 횡보하던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50전 오른 1,060원 70전에 마감됐습니다. 네,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달킴의 수익의 재구성입니다. 김선윤 멘토와 함께하고 있죠. 먼저 김선윤 멘토의 그동안 추천 종목들 현재 목표가 달성 현황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4종목이 보이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동성화인텍 10%를 넘어서면서 목표가 달성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자, 뒤에 또 있죠. 네, 헤스코넷, 윈스테크넷. 자, 지금 추천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벌써 7%에서 8%까지의 고수익으로 목표가 달성을 훌륭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목표가 달성 가뿐하게 해내고 있는 데는 김선윤 대표만의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달킴의 수익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네, 약간의 조금 어제와 다른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좀 시장 보고 계신가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요 2030은 안 깼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많이 밀렸거든요.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뭐 좀 시장이 외인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왔던 점에서 오늘 하루 쉬었다는 거. 하지만 이 하루가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어제부터인데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상황, 굉장히 궁금하신 상황에 대해서 다음 번호로 연락을 좀 주십시오. 문자 번호가요. 013-3366-0110번으로 항상
문자 주시면요. 제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와 있네요. 자, 먼저 7865님부터 살펴볼게요. 좀 많이 오늘 빠졌기 때문에 봐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오늘 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5% 넘게 빠졌는데요. 이유가 뭔가 사실 이 종목 제가 크게 예전엔 좀 많이 봤던 종목인데 지금은 그래도 같이 조선주로서 보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관심은 약간 적었던 종목입니다. 잠깐 볼게요. 제가 대우조선해양을 살펴보니까 과징금 폭탄 얘기가 있네요. 아무래도 조금 회사 안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지금 이 문제 자체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6월 달부터 임직원들의 비리 의혹이 있었던 종목이 바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약간은 조금 항상 그렇죠. 건설사들이나 이쪽 조선사들이나 이제 납품업체들한테 항상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대우조선해양에 밝혀지면서 영향을 받았었죠. 그래서 6월 달에도 임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제가 딸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터졌다. 과징금 폭탄. 그로 인한 하락폭이 나와주고 있어요. 비중이 지금 20%인데요. 지금 마이너스 10%가 좀 넘으시는 것 같은데요. 비중을 10% 정도시니까 줄이십시오. 비중 10%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리스크로 좀 발생해 준다면요. 조금 더 내려와서 주가 흐름상으로 볼 때 하락폭 자체가 한 번 더 나와줄 가능성, 제가 동그라미 쳐드리고 있죠. 가능성 자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가 좋으셔서 산 건 좋으셨는데 최근에 또 조선주가 또 빠지고 있잖아요. 대우조선뿐만이 아니라 현대중공업이랑 삼성중공업도 같이 지금 지수가 밀려주면서 많이 빠져주고 있거든요.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비중을 줄이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으로 해서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2666님께서 BHI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BHI 오늘 0.2% 밀렸는데요. 잘 버텨준 거예요. 문제는 이거네요. 매수가가 2만원이십니다. 그리고 비중이 20% 들고 계십니다. 자, 2만원이면요. 요 포인트인데요. 아마 이때 횡보를 하실 때 매수가 들어가셨거나 이날 급등하는 포인트 때 매수가 조금 이날 보시고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2만원이란 가격대, 이때 라인 5월 말 6월 때까지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 이후부터 해서 주가 흐름이 쭉 많이 밀려주면서 크게 흔들렸는데 BHI가 제가 알기로도 크게 실적이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잘 나오는 종목이고요. 4분기 기대가 좀 필요한 종목, 3, 4분기 기대가 필요한 종목이거든요.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평선들이 밀집하는 이런 단계 포인트 참 좋아요. 한 번 아마 또 한 번의 상승 신호가 나올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셔서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아니시라면은 조금 더 가져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분명히 제가 좀 장담해 볼까요? 장담 잘 안 하는데요. 올해 안으로 해서 매수하신 가격 이상까지 갈 겁니다. 걱정 마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요. 오늘 손절가 한 종목이 있습니다. 지수가 너무 많이 밀리네요.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2.9% 밀려주면서 손절가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8%대까지 조금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줬는데요. 이 종목 좀 살펴볼게요. 자, 고려아연 오늘 2.9% 밀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포인트,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 크게 흔들리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추세로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지수에 대한 하락폭 자체는 좀 있기 때문에 차트를 보자면요. 조금 주의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만약에 깨진다면은 손절해도는 괜찮겠지만서도 조금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져가 좋겠지만 일단 원칙은 원칙이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 정리하도록 하고요. 돈 종목을 말씀드려볼게요. 자, 오늘 수급 100점주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5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서울반도체. 두 번째 종목은요, CJ 헬로비전. 세 번째 종목은 성우전자, LG디스플레이, 파트론. 이렇게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서울반도체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어제 이렇게 LED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서울반도체 오늘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잘 갔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해주고 있는데 분명히 여러 번 조금 말씀을 드렸던 서울반도체 잘 가지고 있어라. 상담도 해드리는 기억이 있네요. 잘 가지고 있어라. 분명히 전고점 뚫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수급 볼게요. 자, 오늘 서울반도체 수급 상황입니다. 외인들이 29,000주 매수 들어왔고요. 기관들이 10만 주가량 매수가 잡힙니다. 자, 기관에서 가장 누가 많이 샀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연기금이 72,000주고요. 어제도 55,000주. 그러니까 이틀 동안 외국인과 기관들이 여기 보시면요. 쌍끌이 개인들의 물량을 어디로 잡아 먹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쁜 그림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차트도 그 모양 그대로 살아나주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좀 오늘 눈에 띄더라고요. CJ 헬로비전입니다. 자, 약간 밀리긴 했어요. 하지만 오늘 장에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수급 보겠습니다. 자, CJ 헬로비전 수급 보니까요. 기관들의 매수세는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조금 펀드 물량이 좀 나와서 밀린 모습이 있네요. 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외인들 지금 며칠째입니까? 여기 보시면요. 네, 7일째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기관들 간간히 매수 들어오는데 오늘 소폭 물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왔던 기관들의 물량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연기금이 며칠째? 6일째. 연기금 6일째 매수가 지금 들어옵니다. 개인들이 지금 꾸준하게 10월 22일부터 해가지고 계속 8일째 매도가 나가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눈에 좋은 흐름이네요. 걱정 마시고 이 종목도 역시나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차트 흐름도 골드 크로스 소액 구간 완벽하게 지금 딱 빠졌던 주가 흐름 자체가 여기 보시면요. 빠졌던 흐름에서 한번 길게 횡보한 이후에 다시 급등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 커다란 W자나 V자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괜찮지 않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조금 빨리 볼까요? 성우전자입니다. 자, 성우전자 오늘 3.3%, 오늘 같은 시장에서 3.3%라 급등입니다. 급등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성우전자 수급 보겠습니다. 잘 가던 주가 흐름 약간 조정 중이었는데요. 자, 수급 보니까요. 야, 수급 오늘 정말 좋네요. 그런데 펀드 쪽에 물량 굉장히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외인들 꾸준하고요. 최근에 기관들도 다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금융투자 쪽과 보험 쪽, 투신권의 물량, 연기금들의 물량들을 보면요.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차트에서 보면요. 고점에서 조금 매도를 할 만도 한데 여기서 매도 안 하고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올리겠다는 의지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아셨죠?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오늘 바닥에서 조금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조금 지수가 안 도와주네요. 수급 보겠습니다. 네, 수급은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요. 외인들이요. 지금 오늘 13만 주, 어제 11만 주, 지금 4일째 강한 매수 들어와주고 있고요. 기관들 오늘, 그렇게 팔던 기관들이 오늘 어디서부터 연기금에서 강한 물량 매수해주면서 상승을 이끄네요. 이제 좀 바닥에 대한 인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고요. 다시 상승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 높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요. 이 종목입니다. 파트론이죠. 자, 파트론 보겠습니다. 파트론 오늘 0.2% 정도 상승을 줍니다. 이 종목도요,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이 바닥권, 오늘의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간 부분이 7월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간 부분과 비슷한 가격대 상승을 주고 있는데 지금 수급을 확인해 봐야 돼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최근의 추세가 어떻게 느낌이 오시나요? 화면 가까이 보시면요. 기관들의 매수 자체가 최근에 여기 보면요. 빨갛게 이어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전에 기관들 여기 파란색으로 매수가 안 들어왔던 부분인데 개인들의 물량을 어디서 기관들이 다시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집니다. 다시 상승을 꾸려가겠다, 나 상승시켜줄래라는 의지가 좀 보이네요. 그러면 지금 이 바닥부터 한 시점부터 해서 반등을 주면서 골드크로스 바로 이 다음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인 18,5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못 먹어도 5% 정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파트론 잘 지켜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 제가 마지막에 한 종목을 고르긴 하지만서도 5가지 종목들 중에요. 최소한 3개 이상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가 잘 못 찍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중에 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한 종목 잠깐 빨리 보고 말씀드릴게요. 7437님께서 아이테스트란 종목을 주셨어요. 자, 아이테스트 이 종목 반도체 종목이죠. 이 종목 굉장히 지금 제가 좋은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이 좀 많이 밀리긴 했는데요. 분명한 것은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반적인 그 흐름에서 보면요, 지금 바닥에 대한 인식 자체, 바닥에 해당하는 라인 자체까지 빠져 있는데 약간 좀 밀리긴 했어요. 그래서 좀 신저가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으로 해서 반드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다음 주 안으로 빠르게 얼마까지? 지금 1,800원까지 올라가게 시켜볼게요. 자, 바로 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요거까지만 보고서, 많이 밀려있는데, 요거까지만 보고서 오늘 종목 말씀드려볼게요. 자, LG상사입니다. 네, LG상사인데요. 지금 5806님, 네, 문자 감사합니다. 34,450원에 들고 계신데요. LG상사 살펴볼게요. 최근에 빠진 이유,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좋지가 않아요. 지금 계속 팔고 있는 부분이요. 영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계속 지금 매도세가 눈에 보이시죠? 파랗게 기관들도 요즘 다시 들어온 듯 싶었는데 다시 팔고 나가버리네요. 좋지는 않아요. 수급적으로 보건데 굉장히 안 좋은 종목입니다. 자, 회사 문제가 뭐가 있나요? 잠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LG상사 같은 경우에 같이 조금 뉴스거리를 살펴보자면요. 크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좀 인기를 못 얻고 있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는 건데, 그냥 실적에 대한 부진, 이거는 알고 있던 사실이잖아요.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좀 4분기에 대한 실적 상승을 가지고 갈만한도 한데, 안 좋으니까 다시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깨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비중 중에서 만약에 100%시라면은 30%만 3분의 1만 조금 정리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종목은요. 오늘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반도체입니다. 네, 오늘 서울반도체인데요. 오늘 1% 이상 올랐어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틀째 강하게 이렇게 양매수가 싹 들어왔어요. 그 포인트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자, LED 관련해서 차세대 LED 아크리치2 기대 굉장히 업되고 있죠. 또 하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가 아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50% 이상 증가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률 10%대. 굉장히 긍정적이죠. 내년부터 해서 굉장히 LED 시장 커집니다. 이 종목 더 갈 겁니다. 목표가는요, 당연히 높고요.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공략을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차트로 보여드릴까요? 내일 시초가 공략하시고요. 목표가 자체는 1차적으로 46,000원에서 5만원까지 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요. 역시나 짧게 대응합니다. 43,000원에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으니까요. 꼭 한번 매수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반도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률 드림팀 시즌1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도 오늘 격돌을 벌일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보시다가요, 응원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013-3366-0110으로 응원 문자를 보내주시면 세 분을 추첨을 해서 저희가 샘플러스 한 달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궁금한 점들도 있으시면요, 문자 주시면은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0월 4주차 수익률 현황 볼까요? 네, 지금 수익률이 12.2%와 8.1%로 10월 4주차 기준으로는 오늘장 팀이 내일장 팀을 누르고 있습니다. 에스코넥이 14.5% 수익을 거두면서 아주 그냥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고요. 반면 SM과 나이스정보통신 두 종목이 내일장 팀을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0월 5주차 보겠습니다. 네, 3.4% 대 마이너스 1.8%로 역시 10월 5주차에서도 오늘장 팀의 선전이 눈에 띕니다. 예병군 전문가의 바른전자가 3.4% 수익을 거두면서 그대로 팀 수익률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자, 내일장 팀에서 추천받은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수익을 내게 조금 더 기다려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수익률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장 팀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훈 팀장, 내일장 팀 제비스탁의 박효진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이 또 고르고 고르신 엄선한 종목들 어딘지 보겠습니다. 네, 정태근 전문가 팀장께서는 LTC를 가지고 오셨고요. 박효진 전문가는요, EM코리아를 준비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LTC 대 EM코리아, EM코리아 대 LTC입니다. 자, 먼저 정태은 팀장의 LTC부터 듣겠습니다. 네, LTC 같은 경우에 LCD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이런 회사들의 신규 투자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 삼성전자 시안 공장 외에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 수저우의 LCD 공장을 이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UHD, 풀HD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48인치 그리고 55인치 대형 패널에 현재 생산에 들어갈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중국 시장을 좀 개척할 만한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프리미엄 시장의 어떤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월 5.5만 장, 그러니까 5만 5천 장 정도의 8세대 LCD 현재 양산할 계획인데, 그렇다면 원익 IPS한지 국제일과 마찬가지로 LCD 관련주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반도체 쪽처럼 순수 어떤 제조 장비보다는 어떤 소모용 제품들을 생산하는 회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장이 일단 본격적으로 가동을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신규 설비 투자는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LCD 장비 관련주보다는 소모품 쪽으로는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그래서 그런 LCD 제조 과정에 들어갔던 소모품들을 보게 되니까 아무래도 LTC라든지 나노캠텍 같은 종목들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LTC를 나노캠텍을 할까 하다가 LTC 좀 준비를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LCD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박리액이라는 같은 제품을 현재 주력 제품으로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CD 패널을 생산하고 난 뒤에 표면을 좀 깨끗하게 씻어주는 액체 역할을 보면 될 것 같은데, 글로벌 시장에서도 19% 절대적 어떤 점유율을 이제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삼성 디스플레이 어떤 5세대에서 7세대 라인에 현재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 속에 8세대 라인도 현재 공급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 한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듯이 마찬가지로 LCD 관련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으로 인한 어떤 납품 수주 이런 부분들이 기대를 하게 되면서 LTC를 준비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CD 공장 신규 투자 이런 부분을 볼 때 충분히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향후에 시장이 조금 흔들렸을 경우에 코스피장이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코스닥 쪽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코스닥 시장에서 신규 모멘텀이 없다면은 조금 전체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우실 텐데, LTC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조금은 접근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신규 상장하고 난 이후에는 흐름이 좀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18,000원을 지지를 받고 난 이후에 단기 평선에 가지고 5일선을 회복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추세를 위쪽으로 돌려주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급등 양상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어떤 우상향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기술적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봐두지 않겠나 현재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LTC 아무래도 뭐 삼성의 반도체 관련한 관련주로서의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LTC에 대해서 가격대에 대해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보다 더 설명을 좀 들어보죠. 네. 오늘 장중에 조금 뭐 상승을 보이다가 좀 조정받은 게 좀 아쉬운데요. 네. 어쨌든 생각했던 매수가 단위는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매수가는 뭐 2만 원에서 2만 500원 정도 현재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2만 3천 원 정도 좀 길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 19,500원 정도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올선을 총가상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 가격이 제가 보기엔 19,500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중 말고요. 총가상 19,500원 이탈하게 된다면은 총가상 19,500원을 이탈한다는 전제를 말씀드리면서 손절가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추천 종목 정태근 팀장의 LTC를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박효진 전문가의 EM코리아입니다. 네, 저는 오늘 공략해볼 종목으로는 EM코리아라는 공작기계를 생산해내는 회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즉 기계 산업의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는 부분이 바로 공작기계죠. 최근에요, 10월 달만 놓고 봤을 때 이 EM코리아가 국내 주요 대기업으로부터 꽤나 큰 규모의 그 수주를 따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로부터 대규모로 그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수치가요 170억 원 정도로 좀 규모가 있는데 지난해 매출액 대비를 했을 때에는 20% 정도를 좀 차지하는 큰 규모의 금액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성장성이 더 나아지고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정부, 박근혜 정부가 들어 나오면서 뭐 정권 초기에는요, 설비 투자를 많이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되는 투자 금액을 좀 살펴보니까 국내 설비 투자 관련해서 140조 원을 좀 투자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설비 투자에 나설 것이고 EM코리아와 같은 공작기계 업체들 당연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미 그러한 모습들이 수주를 통해서 좀 확인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또 10월달이 좀 의미가 있는 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난 2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스테이션이라는 대구에다가 수소 스테이션을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물에서 이제 정기적인 그 반응을 통해서 수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 기술인데 지금 아무래도 좀 사업 초기이고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쪽 부분에서 뭐 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술력을 이용을 해서 인정을 받고 해외 매출처도 계속 다각화하려는 모습이 좀 나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정부의 수소 연료 전지차 보급 로드맵에 따라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2013년 같은 경우에는 15곳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10년 뒤죠. 2025년에 갔을 때에는요, 200곳 정도로 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요, 2015년까지 수소 연료 전지차를 총 1000대 정도를 보급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관련된 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EM코리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시장에 관심이 몰릴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신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터널 굴착 장비 사업에 진출했는데 이때까지는요 계속 해외 쪽으로부터 기술을 좀 받았다면은 국내로부터 좀 선두적인 위치를 지휘하기 위해서 일본 유수 기업과 좀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업 설명을 좀 들었고요. 가격에 대한 설명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하신 설명 여기에 살짝 묻어서. 네네. 많은 정보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시간이 돌아갔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꽤나 탄력적인 모습이죠. 5% 넘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매수가는요. 지금 사지 마시고 좀 눌렸을 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9,300원 정도의 매수가로 좀 편입을 시켜보겠고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상승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서 21선 부근인 8,6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 목표가는요. 또 좀 크게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300원 먼저 확인하고 또 추가적으로도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관련 또 기계 관련 두 종목에 대한 추천을 들어봤습니다. EM코리아, 그리고 LTC인데요. 자, 그럼 이제 두 분께서 서로의 종목에 대해서 또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전문가님부터요. 네, 앞에서 좀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LTC 종목 최근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신규 상장주에 대비해서 이평선들도 훼손하지 않고 바닥에서 잘 움직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은요. 단일 거래처와 단일 아이템에 대한 부분에서 좀 리스크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90% 정도의 좀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LCD용 박리액 쪽에서 제품 매출 비중이 또 거의 90% 정도 좀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한 설명을 네. 듣고 싶고 그리고 더 궁금한 것은 아무래도 부품 소재 업체들의 가장 좀 큰 리스크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가격 인하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제가 좀 가지고 있는데 네. 타사 대비해서 LTC가 좀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정 소재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듣고 싶네요. 네. 일단 뭐 두 가지로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삼성 디스플레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을 할 때 어떤 가격 단가의 우려감들, 이런 부분 맞죠? 일단은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런 부분 인정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 90% 집중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 모멘텀이 어떠하면 악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은 그 악재에 대한 부분도 얘기해 드릴 수 있겠지만은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수조 LCD 공장이 가동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LCD 패널이 나왔을 당시에 나오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소모품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악재라기보다는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어떤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한 어떤 집중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수혜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 인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삼성 서대 이것도 그 종목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5세대에서 지금 8세대까지니까 48인치에서 55인치 패널까지 다 지금 이제 독점적으로 이 박리액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점유율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박리액에 대해서 이제 대체할 만한 회사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나온 어떤 박리액이 기존의 액체성 박리액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삼성 디스플레이의 큰 점수를 받다 보니까 네. 아직 가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태근 팀장으로부터 들었고요. 이번엔 정태근 팀장의 질문입니다. 일단은 저는 반대에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LTC 같은 경우, LTC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삼성 디스플레이 집중이 돼 있고, 다른 산업도 그 연관성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좀 걱정이 되는 게, LTC도 시가총액 1,300밖에 안 되지만은, EM코리아도 1,5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스몰캡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한 일이 좀 너무 많은 게 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공작기계, 수소에너지, 방위산업, 원자력 발전, 뭐 터널 굴착 장비까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공작기계 같은 경우는 현대위아, 그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방위산업도 뭐 삼성테크, 현대위아, 원자력 발전도 뭐 두산중공 이런 식으로 납품처가 좀 많은데 조금 무리하게 사업을 좀 전개를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사의 어떤 자금력이라든지 그리고 부채 비율 같은 부분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을 확장을 하더라도 재무 비율에 그렇게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회사인지 거기에 대한 검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은요, 예전에 지금 회사가 운영되어 온 지가 약 10년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요, LTC처럼 정말 공작기계 쪽으로 좀 매출 비중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의 기초가 되는 근간 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환경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09년에는요, 실제로, 주력적으로 영업을 영위를 했던 그 공작기계 부분에서 매출액이 50%가 좀 줄어드는 그러한 좀 경영 위기에까지 왔기 때문에 위기를 또 기회로 회사는 생각을 하고 사업을 또 확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매출 비중을 내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좀 공작 부분이 많이는 있지만은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적으로도 좀 사업을 다각화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뭐 생뚱맞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뭐 전기차도 그렇고 에너지 쪽으로도 많은 관심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장을 좀 잘 했던 면을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해서 두 분께서는 아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계십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좀 시간이 없을 줄 알고 미리 처음에 두 가지를 해서
추가적인 질문은 제가 좀 생략을 하고요. 네. 좀 궁금하신 거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계속 제가 잘리다 보니까 네, 좀 질문을 제가 받아서 좀 대답을 해드리게끔. 네. 이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는데 괜히 상대방 거 이렇게 설명할 기회를 주니 내 거를 더 얘기하겠다. 정태인 팀장님. 네. 저는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부분에서 볼 거냐면, 일단 차트적인 부분인데, 자, 차트 조금만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 극징적인 부분이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그 변동성 확대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쌍봉 패턴을 만들죠. 이런 패턴을 만들고 이게 동아약품 예전 차트입니다. 예전 차트인데 이러고 나온 뒤에 그 뒤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공교롭게도 주가가 이후에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차트를 다시 한번 당겨보게 된다면은, 자, 좀만 더 당기게 되면은, 지금 요런 모습인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요 딱 패턴, 지금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쌍봉을 만드는 요 흐름이 지금 이엔코리아 상당히, 이엔코리아 차트를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이엔코리아 띄워본다면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차트 패턴이 완전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을 때 일사적으로 고점에 대한 신호가 올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회사는 뭐 괜찮은 저도 뭐 그 수소스테이션 그 내용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조금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갈 수도 있겠죠. 갈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건 앞에 뭐 보여드린 동아약품 차트처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 변동성이 확대된 이 부분이 1차적인 조정 신호가 아닌가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네요. 네,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올랐는데 사업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손절가를 좀 짧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21선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000원과 한 7,000원, 8,000원 사이에서 거의 상반기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하지만 좀 수급도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기관에서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왔는데 최근에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그 대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또 좋은 긍정적인 그 터닝 포인트를 삼아서 한번 레벨업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도 또 횡보 기간을 거치고 또 최고점을 경신을 한 만큼 저는 좀 달리는 말을 한번 지금 같은 시장 올라타면은 추가적인 수익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덧붙이면은 그 대기업이 아마 현대중공업 맞으시죠? 네네. 현대중공업인데 그 얘기가 나온 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 10월 25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 이엔코리아 대표자분이 나오셔가지고 현대중공업 같은 수소스테이션 그리고 2014년 같은 게 광주에도 현재 수소스테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뭐 최초로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 성장성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점에 대한 우려감이 그러니까 작년 10월달 나왔던 얘기가 지금 그 수주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기술적 부분도 있고 조금 뉴스에 대한 어떤 소진 부분,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수주가 나올 것이다. 이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게 되면서 1차적인 소멸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번에 그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공급 계약을 했던 부분이 지금 선박 평형소 처리 장치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 커질 수가 있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그 선주가 배를 이제 그 발주를 받을 때 계속적으로 선박 평형소 처리 장치를 탑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EM 코리아와 제가 지금 다른 회사는 생각이 안 되는데 기술력을 지금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거의 두 회사로 집중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대형 조선사를 제외를 하고는 이 작은 종목만이 좀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현대중공업 그룹에 좀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200척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적으로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요. 관련된 시장을 우리나라 조선 그 업체 굉장하지 않습니까? 관련 시장을 좀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EM 코리아 수에 볼 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두 분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검증을 또 벌여봤습니다. 이 검증에 대한 판단은 또 여러분께서 하실 몫이고요. 또 이 두 분이 내세운 종목에 대한 수익률로서 승패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태은 팀장님과 박효진 전문가 두 분의 대결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상로의 진격의 내일장입니다. 이상로 멘토 요즘 정말 잘 달려주고 있지요. 자, 계속해서 목표 진격 포트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4주차 5% 진격 포트입니다. 총 수익률이 16.9%에 달하면서 이미 훌쩍 넘어섰습니다. 특히 벽산과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잘 달려줬고요. 에스콘에 또 7.7% 현재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5주차 포트를 열어보겠습니다. 목표가를 달성한 동성 화인텍 지금 3.7%, 삼성 SDI 1.9%로 잘 달려졌습니다. 현진 소재 어제 추천을 받았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7.5%로 살짝 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이 전체 포트의 수익이 과연 어떻게 변할지 주의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상로 멘토님을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오늘 시장이 상당 부분 빠지는 모습 많이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어제 제가 현진 소재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를 조금 낮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라 그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좀 느낌이 쌉싸리했죠. 그런 느낌이 좀 왔던 것도 사실이었고 일단 내일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고요. 내일 반등이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종목들 오늘도 한번 같이 보실 건데 먼저 종목 상담부터 한 종목 받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오늘 연락이 오셨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 35,500원에 5806님이 사셨다. 그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오셨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아마 전 시간인가요? 제가 대한항공을 상담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매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더 빠졌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매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단 자체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가 이어진다면 지금 대한항공이 이렇게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금에 대해서 대여를 해주겠다. 그런 한진해운에 자금 지원을 해주겠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는 왔다. 대신 하단의 손절가만 명확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 가격대 보이시죠? 그 33,000원대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이탈로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래량 상당히 위험한 거래량이고요. 대신에 33,000원 자체가 지지가 나온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가능한 구간으로 접어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군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대한항공 있네요. 대한항공부터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삼선을 그으면서 이 가격대, 이 가격대, 이 가격대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 한진해운의 1,500억에 대한 자금 지원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한진해운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해주는데 왜 이렇게 빠졌을까? 이런 개념이죠. 사과가 좋은 사과, 그리고 여기는 또 좋은 사과 있습니다. 둘 다 좋으면 상관이 없죠. 대신 사과가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썩은 사과, 한 개는 좋은 사과입니다. 근데 두 개가 같이 있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썩게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좀 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대한항공도 그렇게 실적이 잘 나타나는 게 아닌데 왜 그 돈을 한진해운에 빌려주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그리고 매물이 좀 소화가 된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서 무차별적인 그런 매물 자체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가격대 33,000원대가 하단 밴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선 한 개를 더 그어드리면 요 가격대가 나오죠. 그래서 36,000원대 요 가격대 두 가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가격대 자체를 지금은 저항권의 움직임을 작용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하단에 대한 테스트를 무조건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3,000원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등 자체가 크게 나타나느냐 아니면 더욱더 작게 나타나느냐 거기에 그런 차이가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점수는 20점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치 점수는 40점, 업황 테마 점수는 3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서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또 보면요. 오늘 포스코 ICT가 또 급락을 좀 했네요. 포스코 ICT가 지금 10%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포스코 ICT 좋다는 말이 상당히 많았고 모든 전문가들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긍정적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포스코 ICT가 고평가군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ICT 지금 유중에 대한 결론을 내는 상태인데요. 유중을 한다는 얘기 자체는 돈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한테 돈을 좀 더 끌어모으겠다. 회사를 위해서 돈을 좀 내달라.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1129억 원에 대한 유중을 실시를 했습니다. 대신 다만 다행인 거는 주주 우선 공모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주가 먼저 우선적으로 공모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일반 공모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게 제가 항상 돌파 갭에 대해서 3선을 대해 정리를 해드렸다면 현재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락 갭에 대한 어느 정도는 3선이 되겠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일단 제일 위에 있는 매물에 대해서 부딪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크게 반등하지만 여기 갭을 메꾸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더 하단 자체를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형태를 좀 더 띄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영역으로 대응을 하실 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리도 상당히 괜찮은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 차트 점수 60점, 가치 점수 3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5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또 한번 같이 이어서 한번 볼게요. 대우조선해양인데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오늘 5%대 급락을 또다시 맞이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까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당단가 인하로 인해서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따진다면 267억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 일단 지금과 분위기를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 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면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이익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안 나오고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은 기대감에 올라왔던 거죠. 하지만 그런 기대감 자체가 지금 이런 과징금 유출로 인해서 한 번만에 좀 더 꺼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우조선해양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지금 한번 크게 볼게요. 월봉상 한번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는 벌써 시세는 붙어 왔습니다. 시세는 붙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자리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33,000원대 이 가격대는 제가 볼 때는 무너지기는 힘들 가격대라고 보겠고요. 그래서 이 가격대는 지킬 수 있는 가격대다.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한 번에 38,000원대까지 고점을 찍고 난 뒤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런 박수권을 그리고 난 다음 업황을 보고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현재는 저점 매수대 공략 가능한 가격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차트 점수 70점 그리고 가치 점수는 40점 업황 테마 점수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이어서 또 볼게요. 오늘 동일재지가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차트 한번 보세요. 완전 우상향 패턴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5일선 급등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이 동일재지고요. 동일재지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점은 바로 저평가 가치주였다는 거죠. 시장 자체가 모두가 다 빠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올랐던 종목군들은 지금까지 소외되어 있던 종목 아니면 LG그룹주 관련이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죠. LG그룹주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낙폭이 과대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동일재지 같은 경우에도 저평가는 맞습니다. PER 5 밴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종목군이지만 현재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추가적인 상승이 시장이 좋을 때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동일재지 같은 경우에
현재는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다만 단가적인 부분을 봤을 때 하단 자체를 한 번 더 지지를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점수는 60점, 그리고 가치 점수 90점. 가치는 정말 좋은 기업이죠. 대신 업황 테마 점수는 20점 드리겠습니다. 제지 관련주 지금 소외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 꼭 먼저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종목 상담 한 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날이 왔는데요. 6899님이 다날을 9,800, 지금 12,600원에 사셨다고 문자가 왔는데, 12,600원이 상당히 높은 가격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물릴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12,600원이 지금 보시면 이걸 보고 이때 사신 것 같거든요. 돌파하는 것을 보고 이날 사셨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대신 이런 종목군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항상 저의 방송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단 이런 거는 공략을 할 때 하단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등을 쫓아가시기보다는 하단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하단 밴드에서 잡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가격대가 오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위에는 다시 한 번 더 올 수 없는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대신 하단에 제가 손절 가격만 먼저 좀 정해 드릴게요. 하단의 손절 가격은 이렇게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9,400원까지는 좀 더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4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 대신 9,400원이 내려온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방법,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격포트에 들어갈 종목군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진 플라임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진격포트에 들어갈 종목군이고, 일단 어제 어느 정도의 윗꼬리를 강하게 달고 난 다음에 음봉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상당히 거부감이 들 수 있는 그런 차트고요. 일단 처음 시세 자체가 좀 빠져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반등은 내일이 돼 봐야 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시초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매수가를 낮게 좀 잡아 드리겠습니다. 일단 3D 테마 관련주로 어느 정도 묶여 있는 종목군이기도 하고, 우진 플라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사출 성형 업체 중에 1위거든요. 사출 성형이란 말은 말 그대로 플라스틱 사출을 찍어내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입체감 있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가장 직접적인 3D 프린터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다 라는 점 한번 눈여겨보시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급락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되돌림 파동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고, 그래서 여기 저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N자형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단 밴드 한번 그어보면 지금 가격대가 이렇게 세 가지 가격대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가격대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요, 6,000원 매수 가격 정해드리겠고, 대신 손절가는 좀 더 타이트하게 5,900원,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6,5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게 오늘도 이렇게 진행이 해 왔습니다. 저도 오늘 힘이 좀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만큼 고객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청자분들의 그런 종목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만큼 오늘 시장이 힘들다고 해서 내일 시장이 또 힘든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되는 거는 급하게 절대 사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기회는 내일도 있다는 거죠. 어차피 주식을 할 수 있는 날 중에 하루일 뿐입니다. 너무 기죽지 마시고 내일은 좀 더 높은 수익률로 제가 확실하게 보답하는 이상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우진 플라임 진격 앞으로! 네, 주식 투자하는 데서 배트 휘두를 기회는 평생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있습니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 빼고요. 서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 내일 장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